네, 실습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이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리얼타임 프로세싱을 이제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C 코드 제너레이션. 그래서 이제 매틀랩 코드를 C 언어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제 소개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픽스드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픽스드 포인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아마 기말 과제에서 중요하게 쓰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면접이라든지 어디 이런 관련된 직업을 가실 때 좀 필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리얼타임 프로세싱부터 보시면은, 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급하게 좀 추가한 내용이라서 조금 한데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계속 똑같이 이제 맨랩 그 소리 파일을 가지고 온 거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한 거는 이제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배치 프로세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런 입력 X가 있으면은 그리고 필터 H를 만들죠. 지금 여기서는 평균 필터 0.1씩 10개가 있는 필터를 가지고 이제 컨볼루션을 했죠. 컨볼루션을 해서 출력 Y가 나오는 걸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컨볼루션을 할 때 매틀랩에서 이 X 전체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X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한 번에 쫙 계산을 하고 나온 그냥 Y 값을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배치 프로세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시면은 뭐 같은 라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 계산을 하면은 X가 여기에 있고 이 다음에 Y가 이렇게 이게 여기에 쭉 나오겠죠. 왜냐면은 얘하고 이 X하고 H하고 컨볼루션 연산을 한 다음에 Y가 나오는 거니까 사실상은 이 뒤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프로세싱은 이제 뭔가 다 여기 지금 없네요. 그 한 번에 뭐 녹음을 끝내고 거기서 이제 뭐 소리 뭐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연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한 번 연산 시간을 잘 지켜주면은 된다라는 건데 그때도 이제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필터를 적용해서 바꾸는 걸 해보고 싶을 때는 이런 배치 프로세싱은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다 연산을 하고 나서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분짜리 뭐 노래 파일이 있으면은 그 3분의 필터를 다 적용을 하고 끝난 다음에 그 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래를 들으면서 필터 적용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배치 프로세싱의 단점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필터의 개수를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초반에는 뭐 로우 패스 필터를 걸었다가 노래 후반부에는 뭐 하이 패스 필터를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배치 프로세싱은 그게 안 되었습니다. 하려면 따로따로 떼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었고 리얼 타임은 뭐가 다르냐면은 아까 똑같은데 여기서 이게 하나하나씩 이게 쭉 입력 X에서 쭉 데이터가 갈 때 이 지점에서 바로 이 H를 필터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점이 찍히는 거를 리얼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현재고 이 다음 거를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를 n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 n-1이었고 여기가 n이고 예를 들어서 n-1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h랑 계산해서 x n-1이랑 h랑 계산해서 y n-1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 xn으로 넘어가서 이 yn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찰나에 컨볼루션 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10개랑 뭐 이 필터랑 계산을 해서 바로 yn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게 리얼타임 프로세싱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 매틀랩이 했던 거는 이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그냥 한 번에 컨볼루션 연산을 쭉 해버린 거예요. 데이터를 모아두고 필터랑 해서 컨볼루션 해서 출력이 나온다. 한 번에 연산한다. 끝인데 지금은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실시간 프로세싱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 사이에 이 샘플과 샘플 사이에 주기가 굉장히 짧으면은 컨볼루션 연산이나 뭐 다른 필터 연산을 할 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이 시간보다 이 짧은 이 샘플 시간보다 더 계산 시간이 더 길어지면은 점점점 이제 소리가 늘어지겠죠. 그러니까 버퍼링 현상, 이제 영상에서는 이제 버퍼링이라 하는데 버퍼링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뭐 요즘에 근데 좀 기술이 좋아져서 유튜브 같은 것도 버퍼링이 많이 안 일어나긴 하는데 옛날 그 요즘 모르나? 그런 옛날에 그런 소리바다 같은 음악 프로그램 아시나요? 그 예전에 이제 소리바다로 이제 좀 불법 무료로 이제 노래 듣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끔 노래를 틀다 보면은 버퍼링이 좀 있었습니다. 노래가 나오다가 끊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필터 연산을 한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이런 인베디드 신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신호 처리에서 보면은 소리가 이제 들어오고 이제 입력 데이터로 뭐 들어오고 출력을 해야 되는 스피커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가 딜레이가 생긴 거죠. 뭐 네트워크 문제, 인터넷이 느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이 xn-1 데이터가 들어오고 바로 xn이 들어와서yn도 그 시간에 맞게 딱 계산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 yn 나오는 계산 시간이 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이게 y가 늘어지면서 소리가 뭐 이렇게 뭐 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의 이제 버퍼링이 생긴다. 네. 물론 요즘에는 너무 시대가 좀 좋아져서 이 딜레이 이제 레이턴시도 막 엄청 짧아지고 요즘에 무선 이어폰 보면 레이턴시 엄청 짧다고 막 광고를 하죠. 뭐 그런 것처럼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리얼타임 리얼타임 프로세싱에서 이런 식으로 한 샘플에 한 연산을 다 때려 박으려고 하면은 너무 이제 그 프로세서가 좋아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너무 좋아야 되기도 하고 이제 컴퓨터로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게임도 하고 문서 작업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보는데 이제 이런 필터까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한 샘플 실시간으로는 연산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프레임이라고 이 뒤에도 이제 나올 겁니다. 프레임으로 간격을 둬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를 컨볼루션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프레임이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0에서부터 500까지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컨볼루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입력값을 500개를 받아서 컨볼루션 연산을 여기서 x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x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h를 해서 컨볼루션 하면은 이 다음에 y에서는 x1과 h를 계산해서 여기서 이제 y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데이터 이제 여기에 원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산에서 소리가 이제 틀어지고 있는 동안에 y1이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또 프로세서가 501부터 1000까지 여기를 예를 들어서 x2라고 하면은 x2랑 h랑을 또 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는 샘플 하나 넘어갈 때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연산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리얼타임이 맞는데 이 컴퓨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샘플로 하는 거는 진짜 고가의 장비.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을 뭐 그런 보스나 이런 되게 오디오 장비 비싼 거 많잖아요. 전문가들이 쓰는 거. 그럼 한 뭐 200만 원, 300만 원 넘어가는 뭐 스피커 이런 거에는 리얼타임이 지원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프로세서를 엄청 좋은 거를 쓰고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쓰는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냥 내장 오디오, 뭐 노트북 같은 거나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막 게임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보면 이퀄라이저나 뭐 어떤 필터 같은 디지털 필터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프레임 단위로 연산하는 리얼타임 프로세싱을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X2와 H랑 또 연산을 해서 Y1이 지금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Y1 연산한 게 다 그러니까 스피커로 나오면은 그 다음에 X2랑 H랑 계산한 Y2가 나오는 거고 또 이제 X3랑 H랑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동시에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단위로 쪼개면은 이 프레임만큼 딜레이가 조금 생기겠지만 이 배치 프로세싱을 하면은 이 전체 예를 들어 3분짜리 노래였으면은 3분을 기다렸다가 연산이 다 끝나는 걸 기다렸다가 노래가 나올 텐데 지금은 이 한 프레임만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되게 작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틀랩에서는 아까 방금 말한 프레임 단위로 리얼타임 프로세싱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샘플 단위 한 샘플 끝나자마자 바로 연산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가져올 DSP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오디오 전문 장비를 이용을 해서 해야 이제 실시간으로 오디오가 동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사실상 제대로 써보려면은 아마 대학원에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매틀랩에서 지원하는 건 프레임 단위니까 그것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틀랩에서 DSP 시스템 툴박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에 학교에서 매틀랩 또 연장을 하면서 모든 툴박스가 다 있죠. 그 중에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시스템 툴박스를 사용을 하는데 뭐 신호 처리 시스템 및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및 분석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로우 패스 필터나 하이 패스 필터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종류에 따라서 FIR 필터가 있고 IIR 필터 뭐 있는데 다 여기서 제공을 해줍니다.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아답티브 필터라고 있는데 아답티브 필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노이즈 캔슬링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매틀랩에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매틀랩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FIR, IIR 필터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여기서 시스템 오브젝트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냥 매틀랩 홈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제품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밑에 활용 분야의 신호 처리에 DSP 시스템 툴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쭉 설명이 나와 있고, 여기 뭐 이제 암 코어텍스, 여러분들 뭐 핸드폰 쓰는 대부분이 암 코어텍스. 엊그제도 애플에서 발표한 게 맥북 에어가 나온 게 인텔 코어를 이제 안 쓰고 암 아키텍처로 이제 M1이라는 프로세서를 만들었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인텔 거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애플이 갑자기 그냥 노트북 만들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애플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A30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A13 프로세서부터 그 A 시리즈 프로세서부터 다 암코어텍스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만드는 엑시노스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하고 퀄컴에서 만드는 스냅드래곤, 여러분들이 그냥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폰 쓰면 다 그런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가 들어가는데 그거하고 애플에서 만드는 칩도 다 이 암코어텍스를 기반으로 프로세서를 만든다. 그래서 애플이 이번에
그 노트북 그걸 하는 그 만든 게 갑자기 그냥 띡 만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 능력은 있었습니다. 만드는 능력이 있었는데 문제가 이제 이 암코어텍스가 노트북만큼 성능을 못 내서 못 만들었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점점 태블릿 시장을 넘어서 이제 노트북까지 넘어오는 상황이 돼서 그거에 맞춰서 애플이 이제 그거를 자기네들 맥북에 맞게 이제 설계를 다시 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가 더 잘 돼서 뭐 성능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뭐 장단점이 있죠. 확실히 그런 컴퓨터 쪽은 인텔이나 이제 AMD 계열이 좋기는 좋습니다. 고성 연산을 하거나 대신 문제는 어디까지나 발열이 심하다, 연산이 많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갑자기 딴소리를 했고 C 변환되고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아닌데 뭐 스트리밍 다 된다고 되어 있고 이거다. 그냥 혹시나 그 노이즈 캔슬링 같은 거 관심이 있으시면은 사실 저도 이거를 대학원에서 배웠습니다. 대학원에 적응 필터 이론이라고 있고 아답티브 필터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거를 공부하시면 돼요. 물론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LMS가 뭐지? 리스트 민 스퀘어 기반 알고리즘이 있고 이게 루트 리스크 뭐지? 스퀘어인가? 뭐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음량 자금 제거 시스템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영어로 하면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지금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조금 잡음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잡음을 제거하는 여기 들어가 보면 있나? 아답티브 필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면은 여기 되게 알고리즘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가장 기본적인 건 LMS하고 RLS 두 개만 제가 좀 많이 공부를 해봤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노이즈 캔슬링 딱 있다. RLS로 만든 거가 있다. 이거는 또 시뮬링크로 되어 있는데 너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뭐 신호를 주면 이 알고리즘이 동작을 해서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노이즈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준 거를 보여준 거고요. 일단 그냥 노이즈 캔슬링 혹시 관심 있으면 여기도 노이즈 캔슬링 있는데 그러니까 어쿠스틱 노이즈 캔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노이즈 캔슬링이 홍보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그냥 위상만 반대로 해서 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실시간으로 위상이 반대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고 필터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납니다. 그걸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당연히 뭐 어디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헛소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시스템 오브젝트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오브젝트가 뭐냐면은 매틀랩의 그냥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자바라든지 파이썬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객체 지향 언어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C 언어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C 언어는 주체 언어입니다. 주체 언어라는 거는 이 코드 자체가 코드가 있으면은 이 코드 자체를 만들고 이 코드에서 실행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다 그냥 짜고 실행시키면 끝나는데 사실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여러분들 컴퓨터 하면 그냥 여기서 코드 짜고 실행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들어도 여기서 짜서 이제 컴파일해서 돌려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헤더 파일을 불러왔으면은 헤더 파일에 이제 실행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끝입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컴파일해서 보면은 그냥 헤더 파일이 이 안에 그냥 쏙 들어와 있는 게 뭐 C 언어나 대부분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용어를 잘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객체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객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바나 이제 파이썬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일단 코드는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냥 쭉 써도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객체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말로 하면 객체인데 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헤더 파일 아니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이 짜놓은 함수 객체가 많을 겁니다. 뭐 객체가 뭐 여러 사람들이 만든 어플이나 뭐 이런 거에서 부분 있겠죠. 이거를 따와서 내가 쓰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게 결론은 이 객체들을 중점으로 많이 쓴다라는 게 객체 지향 언어의 저건데 객체만 실행을 하면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요. 내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에서 객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많이 불러와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 객체들이 잘 짜여져 있으면은 내가 코드를 이거를 일일이 또 쓸 필요가 없고 이 객체를 그냥 가져와서 쓰면 된다. 그래서 코드 재사용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바가 이제 나올 때 말을 나온 게 그겁니다. 개발자가 편한 언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많이 자바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필터 공부를 하는데 필터를 공부 안 해도 뭐 그냥 가져다 쓰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바나 파이썬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신 단점은 있죠. 이 객체를 거쳤다가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언어나 C 언어하고 자바의 차이점이 이거죠. C 언어의 장점은 빠르다. 이거 왜 하고 있지 근데? 그게 또 갑자기 또 딴 데 빠졌는데 조금만 설명할게요. 이런 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고 네, C 언어는 빠르고 자바는 느리다고 했죠. 대신 C 언어의 단점은 개발하기 어렵답니다. 진짜 C 언어를 잘 뭐 많이 해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 그냥 어플로 생각을 하면은 어플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주체 언어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거의 다 짜야 됩니다. 뭐 사소한 것까지 뭐 어플을 들어가서 뭐 이미지가 나오고 뭐 예를 들어 게임이면은 게임에 뭐 캐릭터가 움직이고 이런 것까지 다 짜야 되는데 자바의 장점은 개발이 엄청 쉽습니다. 쉽다. 그래서 뭐 어떤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게임에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원래 코드로 구현해야 되는데 이 움직이는 거 코드가 객체로 다 어딘가에 있는 거죠. 자바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면은 되긴 됩니다.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느리겠죠. 아무래도 내가 직접 짠 게 아니니까 이게 뭐 움직임이 조금씩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뭐 팔을 한 번에 딱 휘두르고 싶은데 다른 사람 만든 거는 뭐 두 번 휘두르게 만들었다던가 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거를 왜 말했냐면은 그냥 말해주고 싶었던 거는 이 C 언어는 이제 애플 아이폰이 C 언어를 씁니다. 오브젝트 C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바는 당연히 안드로이드에서 쓰죠. 제가 말한 이 장점과 단점이 초창기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의 장점과 단점이었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처음 아이폰 나왔을 때 아이폰을 왜 많이 사용했냐면요. 빨라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플을 쓰는데 어플도 빨리 켜지고 뭐 실행하면은 빨리빨리 타고 그런 이제 장점이 있어서 초기에 아이폰을 많이 썼죠. 그에 반면에 안드로이드 처음에 나왔을 때 뭐 갤럭시 뭐 노트 2 이런 거 제가 썼었는데 그때 좀 느렸잖아요.
그 이유가 일단 기반 언어가 자바라서 그렇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라서. 그래서 빠르게 짜고 싶어도 자바 자체의 특성 때문에, 이런 객체를 사용해야 되는 특성 때문에 이제 좀 느렸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자바도 최적화를 많이 해서 크게 뭐 차이는 조금씩,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바도 어느 정도 많이 따라왔고, 이 안드로이드 폰, 여기서 이제 삼성 갤럭시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애플은 여러분들 아이폰 보시면은 램이나 이제 그런 램을 보시면은 용량도 그렇고 되게 이제 조그맣게 쓰죠. 그러니까 조그맣게 쓰고 최적화를 잘해서 빠르게 만드는 거고, 삼성은 그 램이나 이런 용량을 하드웨어로 그냥 빵빵하게 다 크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조금 이제 제 뇌피셜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그래서 뭐 아이폰이 엄청 빨라서 쓴다라는 거는 일반인한테는 이제 적용하기는 힘들고요. 물론 그건 있어요. 그 게임 같은 경우에 1초 1초를 경쟁하는 뭐 그런 게임에서는 아이폰이 좋다라는 썰은 있습니다. 저도 이게 측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또 딴 얘기 많이 하지? 제가 요즘에 카트 하거든요. 모바일 그 카로플. 근데 이게 일단 썰이 그렇습니다. 아이폰이 좀 더 빠르다. 똑같은 게임인데, 똑같은 게임이어서 아이폰 유저든 안드로이드 유저든 같이 만나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아이폰이 조금 더 빨라서 기록이 뭐 잘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안을 파고 들면은 똑같은 어플이어도 짠 언어가 달라서 그렇다 라는 겁니다. 전혀 오늘 수업이랑 상관없었는데 그냥 딴 얘기 한번 해봤고요. 네, 개발 관련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C 언어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게 제가 지금 아이폰 예를 들어서 C 언어 중요하구나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빠르다는 게 장점이 이제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데 이제 사람 생명이 달려 있거나 실시간으로 이제 중요할 때는 당연히 자바나 파이썬도 요즘에 많이 쓰는 추세이긴 한데, 결론은 안에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최적화를 하면은 C 언어를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거의 대부분 C 언어를 써야 안정성이나 이제 속도 면에서 빠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제 달려가는데 뭐 물체가 갑자기 띵 나타났다. 그럼 얘가 멈춰야 되는데, 이때 그러면은 자바랑 짠 언어랑 그러니까 자바랑 C 언어로 짠 프로그램 두 개가 있으면은 C 언어가 더 빨리 급정거를 한다는 거죠. 뭐 그런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도 C 언어가 안 없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C 언어가 어려워서 개발자들도 뭐 싫어한다 이러긴 하는데 자바가 편하다. 근데 아직까지도 C 언어가 필요한 이유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애플도 계속 그걸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딴소리를 했는데 결론은 매틀랩도 이런 객체 지향 언어처럼 시스템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제공을 해준다 입니다. 제가 지금 돌아서 쭉 했는데 결론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매틀랩에서는 이제 이 객체 지향처럼 한번 프로그램을 짜볼 거고, 나중에 이제 제가 보드로 보여주는 거는 C 언어로 짤 거니까 어떻게 그때는 넘어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객체 지향 언어는 함수를 묶어놓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DSP를 쓰니까 이 DSP 관련돼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어떤 클래스라고 하죠. 클래스 이름을 쓰고 점해서 여기다 함수 이름을 보통 쓰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바나 파이썬도 대부분 이런 비슷하게 사용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예를 들어서 저희는 DSP라고 쓰고, 예를 들어서 뭐 오디오 어쩌고저쩌고를 쓰시면은 이 함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쓰는 거는
이 함수를 그냥 갖다 써도 되는데 이 DSP라는 클래스로 객체를 하나를 묶어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기 편하게 보기 편하게 만드는 게 객체 지향 언어의 요점입니다. 그냥 이것만 해도 DSP가 앞에 붙으니까 아 이게 DSP 관련된 함수구나. 이 뒤에만 보면 몰랐는데 앞에 DSP가 있으니까 편하구나. 그냥 개발하기 편하구나. 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DSP 오디오 파일 리더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DSP 무빙 에버리지라고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 거는 오디오 파일을 읽어드리는 함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동 평균 필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 필터가 뭐냐면은 그냥 평균 필터예요. 평균 필터 여러분들이 뭐 여태까지 쭉 해왔던 뭐 10분의 1씩 10개가 있는 평균 필터인데 이거를 이동시키면서 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뭐 어떤 신호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필터가 있으면은 얘가 이제 움직이면서 계속 평균을 취해준다. 실시간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함수를 이렇게 잘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제가 프레임 단위로 얘가 이제 동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프레임 사이즈를 정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많이 쓰는 2의 10승 1024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를 사용해 주시고 리더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오디오 파일 리더라는 이 객체 언어를 사용을 해주고 여기에 mp3 이름을 넣어줍니다. 지금은 이건 그냥 매틀랩에서 있는 그 스피치 노래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썼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래 파일이 있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름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샘플 퍼 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그 프레임을 아까 여기 위에다가 2의 10승을 넣었으니까 여기 이제 1024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할 때 move avg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 이제 무빙 에버리지 해서 10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은 10개를 평균을 낸다 라는 그냥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변수 일단은 만들어 놨고 이걸 나중에 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P는 이제 라이터라고 해서 이제 오디오를 출력해주는 거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샘플 레이트만 잡아주면은 이제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는데 이 샘플 주기에 맞게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세팅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프를 일단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타임 스코프가 있고 스펙트럴이 있는데 이제 타임 도메인에 우리가 보는 이제 그런 신호가 있을 거고 이제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 뭐 나오는 그런 그래프가 있겠죠. 그걸 두 개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그냥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다 입력 임수예요. 그래서 그림을 두 개 그릴 거다. 그리고 샘플 레이트는 아까 위에서 우리가 정한 거 쓸 거다라는 거고 y의 범위는 -1에서 1로 할 거다. 그리고 채널 이름은 input하고 이제 이거 이렇게 그냥 라벨을 붙여준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 그 범례라고 하죠. 그거를 붙여준다는 거고 타임 스펜드 해서 이 시간 x축의 시간축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스펙트럴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 쓰지 않고 샘플 레이트 쓰고 쭉 해서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안에다가 뭐 넣는 건데 인풋 아웃풋 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객체 지향의 언어의 이제 장점이 있죠. 일단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야 되니까 무한 루프처럼 while문을 작성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is done을 해서 리더를 하는데 이 리더라는 게 뭐냐면요. 이 프레임 단위로 이제 잘랐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어떤 소리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1024개가 있고 여기 프레임 단위로 잘라서 뭐 그 다음 또 1024개가 있고 하는데 이 데이터 하나를 리더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 하나를 반대로 리더
리더 변수에다 이제 저장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밑에 보시다시피 리더하고 이제 함수처럼 그냥 이걸 쓰면은 이 리더가 이 다음 리더로 변합니다. 얘를 한번 썼으니까 이 다음 프레임에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 리더를 또 한 번 또 실행을 하면은 이제 또 다음 리더가 들어오고 쭉 지나면은 소리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리더가 쭉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 리더가 없었을 때 여기 딱 저장되어 있는 게 리더가 없었을 때가 is done 해서 없었을 때까지 while문을 돌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이제 복잡하죠. 이게 이제 실시간 처리라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거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의 장점이 지금과 같이 앞에 그냥 변수로 설정을 했는데 이거를 함수처럼 쓸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아까 moving average를 썼죠. 그래서 변수를 그냥 만들었는데 앞에 나온 이 x 얘가 입력값인데 얘를 x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입력값 1024개만 일단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moving average 평균 필터를 하면은 y가 나오고 이제 아까 전에 p가 출력하는 거 스피커로 출력하는 거로 나와서 y를 출력을 해라 라면은 소리가 바뀌어서 들리는 게 들리실 겁니다. 그 다음에 스코프를 사용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x 데이터, y 데이터를 이게 아까 타임이었고 밑에가 프리퀀시였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마지막 다 끝나면 릴리즈에서 이제 제거를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틀랩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실행을 하고 얘도 스코프를 실행을 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아이고 없어졌네요. 이 스코프 할 때는 이제 그 세팅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Y문을 돌리시면 되는데 네, 이거 돌리고 바로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스코프가 두 The 개가 discrete Fourier transform of a real valued signal is conjugate symmetric. 네, 잘 안 들렸을 텐데 지금 제가 지금 여기다가 스피커 출력에다가 X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가 그 기본 저희 입력 데이터를 트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은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 게 들리실 겁니다. The discrete Fourier transform of a real valued signal is conjugate symmetric.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타임 스코프하고 스펙트럴을 보시면은 아까 실시간으로 소리가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1024개씩 끊어서 소리가 계속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인풋이었고 이 파란색이 아웃풋으로 해서 그래프가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소리를 Y로 해서 이제 들어보시면은 필터가 된 걸로 들리실 겁니다. The discrete Fourier transform of a real valued signal is conjugate symmetric. 네, 그 조금 이제 소리가 죽은 것처럼 보이고 이 타임은 어차피 저희가 분석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스펙트럴을 보시면은 소리가 이제 주파수가 이렇게 쭉 노란색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개의 평균 내는 필터를 사용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살짝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우 패스 필터를 평균 필터 하실 때 보면은 그 싱크 펑션처럼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통통통 튀는 리플이 생긴다 라는 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dB가 되게 낮은데 120까지도 훨씬 떨어지네요. 120dB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인가? 네. 아무튼 되게 작은 소리로 쭉 떨어지고 이제 그 평균 필터에 맞게 쭉 통통통 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가 평균 필터가 잘 적용이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로우 패스 필터라든지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해 드릴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을 쓰면 된다, 매틀랩에서. 네,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코드 젠은
해보겠습니다. 이제 매틀랩 코드를 C 언어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바나 파이썬이나 얘기를 했듯이 매틀랩도 이제 살짝 객체 지향 언어를 지향을 해서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매틀랩도 아직까지도 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매틀랩이 시뮬레이션이나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느리다, 너무 컴퓨터 사양이 낮으면은 연산할 때 너무 느리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매틀랩은 비싸게 돈 받고 파는 거죠. 유일하게 이 자바나 파이썬 다 공짜인데 원래 매틀랩은 이런 시뮬레이션 제공을 해주는데 돈 주고 파는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느리다고 계속 하면은 자기네들 안 쓸 걸 아니까 결론은 이제 이 매틀랩에서 C 언어로 변환해주는 툴박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틀랩에서 시뮬레이션 다 하고 C 언어로 변환을 해서 이 C 언어를 쓰면은 빠르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C 언어로 바꾸면은 조금 빨라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최적화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화를 얘네들이 해줬어도 내 거에 맞게 최적화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C 언어까지 변환을 해준다 라는 게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볼 거는 매틀랩 코드를 C 코드로 변환을 할 거고요. 일단 저희는 윈도우 상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 설정 저희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은 일단 MEX 셋업을 명령어를 매틀랩에서 치시면은 아래와 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게 설치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지금 C 언어 컴파일러가 이게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매틀랩에서 이제 변환해 주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주고 컴파일러를 원래 파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생용은 무료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매틀랩에서는 다른 컴파일러를 씁니다. MinGW라는 이제 컴파일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애드원에서 설치하시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 홈에서 애드원 들어가시면은 이제 애드원 탐색기가 나오고 여기서 min.gw 라고 치시면은 여기에 이제 애드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저는 설치를 했는데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여기 설치를 버튼 누르시고 쭉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MX 셋업을 해보시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도 있는데 이제 min.gw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끝났습니다. 매틀랩 언어를 C 언어로 바꿔주는 작업이 이제 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틀랩 코드를 그냥 있는 코드를 한 번에 그냥 무턱대고 C 언어로 바꿔주는 기능이 아니라 이제 매틀랩에서 함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C 언어로 변환할 거를 함수로 적당히 만들어서 묶어주고 이거를 C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myFilter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정적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D1이라는 변수가 스태틱 변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언을 해주면은 이 D1에다가 이 DSP 툴박스를 사용을 하는데 FIR 필터를 사용을 하고, 저희가 저번에 계속 했던 FIR1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50차수에 0.1 컷오프가 돼서 이런 식으로 로우 패스 필터를 설계를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D1 굳이 정적 변수로 선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함수가 여러 번 실행이 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D1 이렇게 DSP FIR 필터라고 적용을 하면은 이 함수가 계속 실행될 때마다
여러 번 실행될 때마다 이 D1이 새로 지워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변수 생성이 새로 되는데 매틀랩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적 변수를 선언을 해버리면은 함수가 또 실행이 돼도 얘는 이제 패스하겠다는 뜻입니다. 딱 한 번만 실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D1 선언하는 것 자체는 안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주면은 이 D1을 생성을 하는데 딱 한 번만 실행을 하고 다음 함수가 또 실행될 때는 적용을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에서 보시면은 이 x 입력값이 있고 y 출력값이 있죠. 그래서 이 입력값을 가지고 이 D1을 적용을 해서 y로 출력을 내면은 FIR 필터를 적용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D1 그러니까 FIR 필터 해서 지금 이 필터 맞는 거를 D1이었고 여기다 이제 입력을 넣어서 y의 출력이 나온 거를 내보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뭐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죠. 그냥 함수를 쓰는데 그냥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맞게 C 언어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매틀랩 함수를 C 언어로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코드젠이라고 명령어를 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매틀랩입니다. 매틀랩에서 이 코드젠 쓰고 함수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입력 인자의 입력 변수의 크기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매틀랩에서 C 언어로 변환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매틀랩에서는 변수 선언을 할 때 크기를 고려 안 하잖아요. 변수 크기를 고려를 안 합니다. 고려를 안 하는데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거나 뭐 할 때 배열을 쓰잖아요. 배열을 쓸 때도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int a의 100.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매틀랩 코드 짤 때는 그냥 변수를 만들고 쓰면은 알아서 뭐 100개든 10,000개든 1000개든 알아서 변수가 잡혔는데 C 언어에서 여러분들 하실 때는 계속 뭐 int a 해서 뭐 100개 여기다 뭐 1000개를 만들어서 값을 일일이 넣어줬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매틀랩에서 C 언어로 변환을 할 때 여기서 변수 크기가 없었으니까 변환을 할 때 이 변수 크기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써줘야 되는 게 len n 4001, 1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수 크기를 쭉 이제 401개의 데이터를 갖는 렌드 함수를 넣어준다는 건데 여기다가는 그냥 아무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는 입력 임자만 넣으면 되니까 그거 임자는 따로 넣어주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안에 있는 이 변수의 크기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4001개 by 1짜리 배열 그러니까 C 언어로 치면 이런 거죠. int a에서 4001개를 선언을 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C 언어도 어차피 쓰레기 값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매틀랩에서는 그냥 랜드라고 해서 그냥 아무 랜덤 값을 그냥 넣어버린 거고요. 여기다 뭐 원스나 제로스를 넣어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배열 크기만 지정해주면 되는 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4001개를 한 이유는 이제 저희 멜랩 소리 파일을 보시면은 4001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는데 보시면은 아까 이건 했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 my 필터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펑션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젠을 실행을 해보시면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매틀랩 코드를 C 언어로 변환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력 임자
그러니까 이 필터에서 이 X의 입력 인자 개수가 4001개 바이 1 행렬로 만들어 달라 라는 거고요. 지금 이 코드젠이 끝났는데 이 코드젠이 끝나고 보시면은 이 myFilter라는 이름 밑에 myFilter 이 언더바 MEX라는 함수가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보시면은 코드젠이라는 폴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드젠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은 코드를 변환한 거고요. MEX 들어가고 myFilter라는 저희 함수 만들었죠. 일단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C 언어로 이제 작성된 파일들이 있습니다. C 언어로 뭐 데이터 뭐 이런 게 쭉 있고 헤더 파일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보시면은 지금 이 C 언어 파일이 지금 이 C 언어 파일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이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틀랩 코드 방금 짠 이 myFilter라는 코드가 이렇게 C 언어로 매틀랩에서 짜준 겁니다. 보면은 되게 복잡하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 저희가 짠 이 함수 그 경로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뭐 이런 거는 크게 볼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되게 복잡한 숫자들이 쭉 써져 있죠. 이게 이제 그 필터 개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서 50차 FIR 필터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51개의 필터 개수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계산을 막 했었어야 됐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변환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해서 C 언어에 맞게 배열로만 51개를 만들고 여기서 숫자를 다 넣어줬습니다. 매틀랩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했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 숫자를 다 넣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따로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런 숫자들이 나왔잖아요. 이 51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넣어줬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근데 지금 매틀랩에서 C 언어 변환해 준 걸 보면은 이 네 자리 숫자만 소수점 네 자리까지 뿐만 아니라 그 뒤에까지 다 써줬네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매틀랩에서 C 언어로 거의 좀 편안하게 이제 변환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 베리어블 쭉 나와 있는 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이게 FIR 필터를 초기화 시키는 거고 여기가 시스템 오브젝트 아웃풋 펑션 이 DSP FIR 필터 적용하는 게 이 포문으로 있네요. 그래서 50번 하고 이걸 해서 지금 이게 지금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 거죠. X가 들어와서 B가 아까 전에 필터였나요? 이게 B가 어디 갔지? B가 지금 저도 갑자기 뭔지 모르겠는데 P1 개수 뭐 해서 지금 이게 또 C++로 짠 것 같아요. 제가 C++를 정확히 모르는데 네, 해서 더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W를 해서 if 샘플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거를 분석할 필요는 여러분들 당연히 없고 네, 중요한 것만 아시면 되고 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가 이제 FIR 필터 C 언어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만 딱 보셔도 매틀랩에서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썼던 거를 C 언어로 짜려고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포문으로 짜야 된다 라는 거죠. 네. 사실 이거 한 줄 짜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거를 알고 짜야 되니까 알고 짜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또 C 언어로 짜려고 하면은 되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봤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C 언어로 저렇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이 있으면은 저 C 언어를 가지고 뭐 다른 프로세서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보드에다가 적용을 시켜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매틀랩에서는 저 C 언어를 만들어주긴 했는데 그거를 또 사용하는 건 못하니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MEX라고 파일이 나오죠. 이게 매틀랩에서 C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또 C 언어 관련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 볼 겁니다. 계속 하는데 보시면은 클리어 해주고 매틀랩 소리를 내보내는데 마이 필터를 먼저 사용을 해볼 거고요. 소리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똑같이 멜랩 소리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함수에다가 MEX가 붙은 이 C 언어로 조금 변환된 거를 같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MATLAB.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다시 MEX를 빼볼게요. MEX 빼고 이 my 필터라는 거는 매틀랩 함수죠, 지금. 그래서 한번 이걸로 이것도 Y로 바꿔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필터가 적용된 거를 들으시는 거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0.002초가 걸리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더 빠른 걸 보여줘야 되는데 C 언어로 바꿨으면 더 빨라야 되는데 이게 워낙 함수 자체가 간단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안 났던 것 같은데 지금 잠깐만 0.002초 정도가 나오고 0.002초 그리고 지금 네, 이게 C 언어 변환된 걸 실행한 건데 네, 지금 똑같이 이제 MEX로 사용해서 시간 틱 톡을 사용해서 시간을 재보면은 비슷하게 0.002초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FI 필터 하나만 쓰기 때문에 연산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MEX도 완전히 C 언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차이가 나게끔 해서 이제 리얼타임 프로세싱으로 짜는 걸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앞에 계속 앞서서 했던 게 프레임 단위로 리얼타임을 자른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프레임 단위가 1024인 거를 만들 예정입니다. 함수를. 그래서 다시 매틀랩을 넘어와서 보시면은 똑같이 코드젠을 하는데 앞에는 이 매틀랩 이 코드 소스를 보시면은 4001개의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코드젠을 할 때 4001개의 인풋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 리얼타임 프로세싱을 할 때는 프레임 단위로 필터를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단위 1024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코드젠을 하면은 똑같이 그냥 마이 필터는 그대로 있고 이 X 개수만 바꿔준 거예요. 여기만. 그러면은 코드젠에 맞게 마이 필터 MEX가 다시 바뀐 거고요. 아까 전에 한 걸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은 뭐 쭈르륵 나와 있는데 앞에 거는 지금 똑같고 스코프가 좀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간 측정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코드를 일단 보시면은 X 그러니까 리더로 해서 소리 입력이 들어오고 여기서 마이 필터가 거친 거 마이 필터를 거쳐서 FI 필터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T타임 이거는 시간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들어보려고 PY를 한 거고 스코프를 쭈르륵 키면은 함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 필터는 매틀랩 함수니까 사용을 해보시면은 이 선언 안 했구나. The discrete Fourier transform of a real-valued signal is conjugate symmetric. 네, 아까 보시면 여기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이 아웃풋이었는데 보시면은 얘가 얘가 이제 소리가 좀 많았는데 얘는 이제
로우 패스 필터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데이터는 좀 살아 있었는데 여기 데이터는 죽어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딱 나왔습니다. 지금은 매틀랩 함수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합쳐주고 얘를 주어서 지금 0.02초인데 0.02초가 걸렸다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클리어를 하지 말걸. 다시 The discrete Fourier transform of a real valued signal is conjugate symmetric. 다시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지워졌다 실행되네. The discrete Fourier transform of a real valued signal is conjugate symmetric. 지금 0.008초 8초가 실행이 된 겁니다. 잠시만요. 이게 이거를 떼서 하면은 좀 되나? 그래도 지워진다. The discrete Fourier transform of a real valued signal is conjugate symmetric. 잠깐만요. 제가 이게 계속 스코프가 지워져서 얘를 하고 얘를 하면은 The discrete 이런 거 Fourier 알아듣습니다. transform of a real valued signal is conjugate symmetric.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매틀랩을 옆에서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틀랩으로 짠 마이 필터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The discrete Fourier transform of a real valued signal is conjugate symmetric. 네, 지금 여기 뭐 잘려 있는 것처럼 잘 보이고 지금 이거를 시간을 보시면은 계속 0.08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그냥 마이 필터를 썼는데 마이 필터에 저희 시어너로 바꾼 거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 그래프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The discrete Fourier transform of a real valued signal is conjugate symmetric. 네, 지금 보시면은 0.07초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행 한 번 더 해보면은 The discrete Fourier transform of a real valued signal is conjugate symmetric. 지금 보시면 0.01초 이게 똑같이 여기도 그러네. 여기가 이제 오히려 더 속도가 느려졌죠. 이게 시어너가 지금 아마 이 스코프 때문에 좀 더 느려진 것 같은 호환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여기서는 더 느려진 것처럼 나오긴 합니다.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를 한번 더 빠른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방법이 여기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결론은 이제 시어너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여기서 가능하면 이제 이 시어너를 참고를 해서 시어너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도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매틀랩 코드를 여러분들이 짠 거를 시어너로 변환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상 원래는 이 MEX가 더 빨리 나와야 되는 시어너로 좀 변환한 거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컴퓨터 뭐 특성상도 그렇고 얘도 이제 시어너로 변환해서 만든 거라 쳐도 결론은 매틀랩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 이게 그리고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려면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사용하면은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로우 페이스 스플리터 간단한 것만 해봤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아마 영상 처리나 딥러닝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C 언어로 변환하면은 그 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C 언어까지 변환해봤고요. 제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제가 딴소리를 해서 그런지 픽스드 포인트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오늘 혹시나 빨리 끝날까봐 넣었는데, 네, 딱 맞게 지금 끝난 것 같아서 얘는 다음 주에 하고, 이게 지금 저도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이 픽스드 포인트를 교수님께서 하셨는지를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하셨는지 모르겠고, 안 하셨으면은 나중에라도 언급을 하실 건지 몰라서 제가 조금 고민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보드를 쓰려면 픽스드 포인트 지금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원래 작년까지 썼던 보드,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보여드릴 보드가 이 픽스드 포인트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쓰는 컴퓨터는 이제 컴퓨터는 다 플로팅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사람이 많아져서, 얘는 이제 TI 회사의 DSP 보드였는데 이게 안 돼서 저희가 그 아까 말한 AI 그러니까 암 보드, 암 아키텍처를 쓰려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싼 게 있어서 쓰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상 뭐 배송 문제나 저희도 이제 이걸 테스트 해봤어야 되는데 테스트 할 시간이 갑자기 이제 바뀌어가지고 못해서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썼었으면 이 픽스드 포인트를 안 가르쳐줘도 됐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어려워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를 교수님께 상의를 해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암 아키텍처 나왔죠. 지금 이 암 아키텍처가 엄청납니다. 지금 애플 맥북부터 해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좀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냥 오늘 이런 김에 좀 얘기를 해주면은, AI에 그냥 이게 보면은 저도 유튜브 그런 테크 유튜브 같은 거 보는데 이 암 회사를 ARM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그냥 개발자들이 말할 때 암 아키텍처라고 하거든요. 암 아키텍처, 암 코어텍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암 홀딩스, 회사 이름이 암 홀딩스거든요. 근데 이건 뭐 부르는 것마다 다른, 뭐 아수스하고 에이수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부르니까 상관없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 암 회사가 대단한 게, 얘네들은 그냥 회로드만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이 회로드를, 근데 이게 좋은 게 저전력이거든요. 저전력, 그러니까 이게 장점은 발열이 없죠. 근데 여기 이제 대항했던 회사가 CPU 회사가 이제 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원래 정책은 고사양이었습니다. 그냥 성능이 빵빵한 거, 고사양 고성능. 근데 문제는 전력을 엄청나게 먹는 거죠. 그리고 발열이 엄청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고자 전기를 빵빵한 거, 전기를 많이 먹는 파워를 쓰는 거고요. 파워를 쓰고, 그 다음에 뭐 팬 같은 걸 달아서 열을 식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보시면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팬도 달려 있고 뭐 파워도 전기도 많이 먹고 하는데, 인텔이 이런 식으로 갖고, 이 암 회사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거는 옛날 80년대 뭐 이때부터 있었는데, 인텔에 비교해서
그 당시에는 장사 잘 안 됐죠. 왜냐면은 이 ARM 회사 프로세서를 쓰면은 성능이 너무 낮았죠. 성능이 너무 낮아서 이 ARM 회사 거를 거의 안 쓰고 그냥 간단한 뭐 부품 같은 데 쓰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바뀌었죠.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이 스마트폰의 문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발열이 심하면 안 되죠. 요즘에도 뭐 이제 발열이 심한 게 있는데 발열이 심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발열이 심하다고 그런 펜 같은 거를 달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뭐 선풍기 같은 거 대서 쓰지는 않잖아요. 펜도 못 쓰고. 그래서 인텔이 스마트폰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 ARM 회사 거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회로도만 만든다 했죠. 얘네들은 이 회로도 설계를 잘 해가지고 이거를 각자 회사에다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퀄컴이 있고 삼성이 있고 애플 이제 가장 주요한 것만 말하는데 뭐 중국 회사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퀄컴에는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셋을 만들고 삼성은 엑시노스를 만들고 애플은 A 시리즈 A 요즘에 13이 나왔나 하는데 뭐 최근에 나온 그 맥북이 M1이라 나오죠. 그 이어폰에는 H1, H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칩셋을 만든다고 해서 이 프로세서를 뭐 직접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 ARM 회사에서 이 회로도를 사와서 자기네들을 맞게 프로세서를 만드는 거죠. 지금 프로세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갤럭시나 이제 그런 걸 쓰시는 분들은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를 엄청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삼성 거에는 특히 엑시노스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리고 아이폰에는 이 A 시리즈를 쓴다. 근데 결론은 이 아키텍처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회로도라고 썼는데 이게 아키텍처 만드는 거죠. 아키텍처 만드는 회사가 다 ARM 거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회사, 뭐 이 외에도 이 많은 회사가 이 ARM 회사한테 돈을 엄청나게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 이거 그 프로세서 이야기 알고 있으면 좋을 테니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암코텍스에 대해서는 암코텍스 했으니까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애플 열심히 뭐 계속 발표하는데 그런 거 이제 보시면서 아 저게 이제 뭐 저런 식으로 저런 기술이 들어갔구나 뭐 이런 걸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그래도 공대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런 프로세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뭐 직업을 다른 걸로 이 전공 전자과 아니라 다른 거 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하시던가 뭐 연구를 하시던가 공부를 하시던가 개발을 하실 테니까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프로세서도 쓰실 거고 하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따라 조금 더 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스트 포인트는 다음 주에 해서 피스트 포인트하고 저희가 쓰려는 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좋은 질문 해준. 야, 엔비디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엔비디아 얘기하면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셔도 되고 그냥 저 혼자 조금 더 떠들게요. 엔비디아를 질문 주셨는데 얘가 그래픽 카드 회사고 얘는 CPU 회사죠. 그러니까 CPU 이제 아키텍처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이게 조금 무섭긴 무섭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ARM을 인수를 한 게 지금 다른 분야인데 이 회사를 왜 샀냐라고 하는데
다른 분야라서 산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문제가 그래픽 카드 회사라는 인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실 때 CPU가 있고 램이 있고 뭐 하드 아니면 요즘에 SSD를 다 쓰죠. SSD만 있으면은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 CPU에서 그래픽 카드 처리도 원래 다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안 하거나 뭐 내장 그래픽 요즘에 좋아져서 내장 그래픽이 다 있죠. 근데 여기에 추가로 이제 그래픽 카드를 달아서 하는 거죠. 이게 엔비디아가 만드는 게 이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고사양 게임을 하시던가 뭐 저처럼 이제 연구실에서 딥러닝 이런 인공지능 같은 걸 할 때는 그래픽 카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사무 일 하시거나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가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싼 게 들어가던가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넣을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만 봐도 그래픽 카드 굳이 그 엔비디아 걸 넣지 않습니다. 그냥 CPU에 그래픽 카드 자리를 넣어서 잠시만요.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애플 딱 마침 했으니까 맥북 이 하면 여기 나오나? 어디서 보던데? 맥북 에어가 발표된 건가? M1 칩셋 이거 맞다. 이게 여기 프로세서를 보시면은 노트북 CPU인데 8코어 CPU로 뭐 속도를 업했다. 그리고 8코어 GPU도 넣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머신러닝 사용하는 여기 어디 갔어? 이게 맞죠? 이거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을까나? 여기 안 나오나?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칩 안에다가 CPU하고 GPU하고 뉴럴 네트워크 쓰는 그 엔진까지 이 칩 안에다 다 때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엔비디아가 문제가 뭐냐면은 애플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래픽 카드를 이제 팔아 먹어야 되는데 팔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자기네들은 CPU 만드는 능력은 없으니까 이 CPU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얘네들을 사버리는 거죠. 물론 이걸로 CPU를 바로 저거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인수를 해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서운 게 그러니까 이 ARM 회사가 진짜 무서운 게 애플도 지금 그렇지만 삼성에서도 갤럭시북 중에서 이게 그 갤럭시북 이 요즘에 노트북 삼성 노트북인데 ARM 회사께 하나둘씩 나오거든요. ARM 노트북이 요즘에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성능이 딸려서 핸드폰이나 딱 태블릿까지밖에 안 됐는데 요즘에 이제 ARM을 이용한 노트북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아쉬운 게 그래픽 카드를 넣을 자리가 별로 없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걸 인수하면서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노트북에 그래픽 카드 자기 엔비디아 걸 넣는다 라고 하면은 성능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드는 이 ARM 아키텍처 안에다가 자기네들 프로세서를 넣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그 옆에다가 같이 그래픽 카드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자기네들이 고안을 하던가 하겠죠. 일단 무서운 게 그겁니다. 엔비디아가 그냥 그래픽 카드는 되게 잘 만드는데 그 이상을 못 갔는데 이 CPU ARM 회사를 사면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이거 진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것도 내피셜인데 이 엔비디아가 ARM 걸 사서 오히려 독과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거 인수한다 했을 때. 근데 다행히 요즘에 그 CPU 회사에서 이 AMD 회사가
그래픽 카드도 요즘 좀 잘 만들더라고요. 여기 원래 CPU 회사하고 그래픽도 같이 만들었는데 요즘에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깊은데 뭐 빅나비 아키텍처를 발표를 해서 엔비디아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됐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인텔은 솔직히 제가 정확히 완전 전문가는 아닌데 인텔은 이제 조금 나가리가 됐고요. 여기 싸움에서 이제 AMD가 CPU하고 그래픽카드 원래 만드는 회사인데 요즘에 떡상을 하고 있죠. CPU와 그래픽. 그래서 이 AMD가 되게 이제 막강해지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래픽만 팔았는데 이제 AMD를 견제하려고 이제 ARM을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얘네도 고민이 많은 거죠. 이 치고 나오는 회사들이 갑자기 생겨서 원래 인텔만 상대했으면은 인텔이랑은 원래 그냥 공생관계 이런 식으로 뭐 있었으면 됐는데 이 AMD 회사가 나오면서 CPU 그래픽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되고요. 그냥 하나 더 얘기 나온 김에 보면은 혹시 인공지능 관심 있으시면은 제슨 보드라고 엔비디아가 만든 개발 보드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한 15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보시면은 제슨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엔비디아에서 만든 개발 보드거든요. 인공지능을 뭐 연습하고 개발할 수 있는 초보자들도 할 수 있게끔 만든 개발 보드인데 이게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맥스웰 아키텍처 들어갔다. 그냥 그래픽 카드 GPU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ARM이 들어갑니다. CPU가 원래. 그리고 뭐 나머지도 쭉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 라즈베리 파이라고 이 ARM을 이용을 해서 만든 개발 보드가 있습니다. 되게 널리 요즘에 유명하고 5만 원밖에 안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걸 보고 엔비디아가 자기네들 그래픽 카드로 딥러닝 개발 많이 하라고 개발 보드를 만드는 게 안에 들어가 있는 CPU가 ARM입니다. 근데 이 ARM을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들이 자기네들 딥러닝 뭐 쓰라고 이 ARM이랑 자기네들 거랑 해서 여러 가지 뭔가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되게 엔비디아는 ARM을 산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이걸 사버려서 제가 근데 걱정하는 건 이거죠. 이게 지금 되게 싸게 나왔거든요. 15만 원. 여러분들 인공지능 공부할 때 이거 15만 원 주면은 뭐 그냥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개발 보드인데 예를 들어서 이 ARM을 사서 얘 가격 올려버리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혼자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같이 하면서 더 잘 하겠죠. 물론 로봇이나 이런 데도 ARM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래픽카드 껴서 팔아도 되는 거죠. 뭐 껴서 판다는 말은 좀 이상한가? 네, 또 신나서 얘기를 막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시장이 완전 그렇죠. 춘추 전국 시대처럼 막 서로 싸우죠. 춘추 전국 시대 아닌가? 뭐 삼국지처럼 거의 막 싸우는데 인텔이 좀 요즘에 인텔이 불쌍하죠. 원래 애플이랑 계속 많이 했었는데 썬더볼트 개발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노트북 맥북에 애플 거 다 썼는데 맥북에 인텔 CPU를 많이 써주고 막 했는데 슬슬 이제 애플도 인텔 거를 버리기 시작하는 낌새가 보이는 거죠. 하나 둘씩. 그래서 이제 인텔은 이제 뭐 당분간은 계속 당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은 좋은 거는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픽 카드 살 때 싸게 되는 거니까 점점 싸고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온다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또 많이 떠들었는데 네. 질문 하나 했는데 지금 한 10분 동안 또 떠들었네요. 네, TMI인 것 같긴 한데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고
없으면은 종료를 하겠습니다.